행복한 인생 멘탈 웰니스 챕터 1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션에 의해서 비전을 선언하고 이제 미션을 행하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비전에 대해서 비전 선언, 비전 휠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예고했듯이 비전과 미션을 동시에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비전 선언, 미션 선언문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헷갈리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다면은 비전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미션은 행동적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멘탈 웰니스에서 상대방의 멘탈, 이 사람의 멘탈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미션을 보고 드러나는 건데 미션은 행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사명이라는 말이 불일사 목숨명예 내 스스로의 그 내리는 그걸 바로 이제 미션이라 하거든요. 과거에 뭐 독립지사들이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뭐 고전에서도 보게 되면 그 미션을 가진 사람들은 명언들을 많이 뭐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안중근 의사라든가 윤몽길 의사,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항상 미션에 대한 것들을 글로서 표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지시키면서 자기의 그 우군들을 만들어 놓고 추종자를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그 리더의 미션, 지도자의 미션, 그 미션이 무엇냐에 따라서 추종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멘토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코치에게도 필요하고 리더에게, 오너에게 그리고 부모에게도 필요한 게 그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 단순하게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미션의 부분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건 앞서간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은 앞서간 것이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개인의 미션을 한번 선언해 보는 겁니다. 자동차도 미션 하잖아요. 그 트랜스미션, 그 미션 드라이브에 넣느냐, 중립에 넣느냐, 후진에 넣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내비게이션. 그래서 자동차 석세스 포일에 보게 되면 앞바퀴 두 개는 비전과 미션 그게 있고 뒤에는 포지티브 마인드와 그리고 열정의 그 네 가지 휠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자기 개발 LDT 뭐 빌드업 할 때 이제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적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그 비전 휠을 말할 때 그 미션의 부분, 그 플랜들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할 때 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 그 45가지가 나왔잖아요. 다음에 이제 50가지 5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해도 50가지 하게 되면 투두리스트가 되는 것인데 자 비전 휠과 영역별 미션은 그 미션이라는 내 목표나 계획에 있었을 때 요거를 행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어떤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육체적 영역에 건강을 위한 5대 원칙 그럼 이거 건강에 대한 미션이 자기에게 내리는 오다거든요. 하루 1시간 이상 걸며 생각한다. 2만 시간으로 넘어섰거든요. 다음 5층 미만은 뭐 계단을 이용한다. 아니면 오후 8시 오는 금식한다. 5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취침한다. 하루 30분 근육 운동한다. 이런 것들도 세분화하게 되면 육체적 영역에 실행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겠다는 게 뭐 가족을 위한 것도 가족에 대한 가정적 원칙은 뭐 자식을 믿는다, 자식을 믿고 사랑한다, 자식을 믿고 사랑한다. 자식을 믿는다, 사랑한다, 믿고 사랑한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하고 집에서는 아내가 우선이다, 가정에서는 엄마가 우선이다. 이런 것들은 집에서 엄마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들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아들이 2명이기 때문에 두 녀석들을 통솔하고 그 권한이 인파워먼트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한 거, 뭐 경제적 좋아하는 일을 한다, 뭐 하는 일을 즐긴다, 뭐 시작하면 마무리한다,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한다. 또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게 모든 일을 했다고 다 성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회비용이라 생각해서 경험치로 만드는 것도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던 일이 멈추고 실패하더라도 수업료를 많이 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복 실패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정신적 영역 개발은 호기심을 갖는다, 많이 생각한다, 많이 행동한다, 매일 메모한다, 매일 1%씩 성장한다.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자들에게 이제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의 원칙은 제가 이 원칙을 정하고 제가 말하지만 원칙대로 100% 살지 못하거든요. 그걸 위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위배된 행동을 했을 때는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게 원칙이 없는 사람은
덮어버리잖아. 그리고 숨겨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선언을 하라는 것이고, 인간관계 원칙은 이제 먼저 다가선다, 좋은 것만 보고 배운다. 정치관이나 종교관이나 아니면 무슨 그 감정적 뭐 연예관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말라는 거고, 일일 1차는 반찬을 하나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칭찬하자, 칭찬 노트를 쓰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 육체적 영역의 미션이 건강을 위한 원칙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 영역의 원칙이 내가 일하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오게 되면, 이걸 모아서 쭉 써놓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사명선언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명선언과 비전선언이 다 일맥상통하고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는데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전선언인지 사명선언인지 또 그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헷갈리게 되면 비전과 미션을 같이 선언해버리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비전 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전 휠과 영역별 미션을 해가지고 앞 시간에 했던 비전 휠을 5가지 5대 원칙, 그 물음표가 돼 있던 퀘스천 마크가 돼 있던 거를 다 채워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중가운데 연하장을 쓸 때 그 해의 그 기운에 맞춰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한자 사자성어를 넣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것들 인식하기 위해서 개념을 잡기 위해 목표, 구상, 계획, 가치관, 신념 반복하고 행동하고 결과 만들고 열정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한자로서 이제 명시하면서 한자의 뜻풀이를 하면서 다시 되새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것은 명이다.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고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대중 앞에 나서기 전에 저도 어리버리했거든요. 28년 전에 제가 사는 것은 명이다라는 그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었으면, 지금은 원칙으로 정하지만 그때 나는 날마다 모든 분야에 조금씩 성장하는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사람이다. 에너지가 없을지라도 선언을 해놓으니까 결국은 미션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즐거움, 행복의 영역이라고 그 영역을 분류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숙해지고 익숙해진다는 게, 성공은 익숙이라 그랬잖아요. 어설픈 거는 초보자들이 누구에게 나오는 건데 그걸 반복 학습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노련해진다는 게, 그때 이제 프로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건데, 나는 남에게 설득하기를 즐기는 장점과 표현을 잘하는 강점이 있다. 난 설득을 잘해야 하니까 설득의 미학,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뭐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법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학습하게 되고, 협상 과정들을 생각하고 이제 표현하는 표현망,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퍼세이션 뭐 이런 것들, 뭐 강의 기법, 스피치 기법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하는 강점이 있다고 선언을 했더니 자기 개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개인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조직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변화 추진 전천후 리더다. 이 타이틀 때문에 제가 기업의 HP 조직 하이 퍼포먼스 팀 만들기라든가 조직 활성화, 리더십, 뭐 셀프 리더십 이런 강의들의 길이 열렸던 게 바로 이런 것들.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중을 사로잡는 강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매일 글을 쓰고 기록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반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2권의 도서를 반드시 출간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40여 권의 책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기록하다 보니 원고가 넘쳐나고 그걸 정리, 요약, 그리고 업그레이드, 수정, 보완, 윤문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개발에서 출간, 코칭, 책 쓰기, 코칭 이것까지도 가능하게 됐던 거고, 10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는, 100권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그래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권이라는 거를 이 쪼개기를 딱 해보세요. 52주 하게 되면요, 일주일에 2권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2권 정도 책을 읽는 거는요, 뭐 지하철 2호선을 타가지고 책 한 권 잡고 한 바퀴 돌게 되면 한 권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읽다 보면 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과 리더십 관련하여 인재 육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LDT 리더십 과정을 만들고 셀프 리더십 과정, 빌드업 과정, 멘탈 강화 10개명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만들어낸 것이지만, 다 5년 이전부터 한 거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만들었더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수많은 멘티를 둔 라이프 플래닝 전문가다. 그래서 지금도 멘토링 특강, 그리고 멘티들의 책 쓰기에서
앞 시간에 소개했던 그 책을 쓴 저자들이 다 멘티들이에요. 출강 코칭, 자기개발, 그리고 셀프 리더십, LDT 리더십, 그런 코칭 과정, 스마트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항상 내 묘비뱅에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행동을 즐기며 가르침을 실천한 멘토, Run to Teach, LDT 리더십 연구소를 제가 이제 만들었고, 또 이 LDT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과정들을 만들면서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것들을 했고 그거 이루어진 게 뭐고 또 어떤 것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과 비전, 이런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열정을 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열정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